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2분기 출산율 0.70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언론들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공지사항을 하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질문이 조금 올라와서 제가 최근에 영상을 올리지 못한 건 이제 갑자기 부친상이 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올리지 못한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당분간 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지방을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거리가 거의 420km 정도 되다 보니까 좀 며칠씩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영상을 많이 못 올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충격적인 서울시 극 최근 통계 20에서 29세 결혼율이 5%다. 이런 거를 제가 커뮤니티에서 봤습니다. 저도 결혼을 많이 안 하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제목을 딱 보니까 깜짝 놀라긴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봤는지를 한번 쭉 보니까 서울시에 있는 데이터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신 거더라고요. 근데 이 데이터가 최근 통계는 아니에요. 이분은 뭐 극 최근 통계라고 말씀하셨는데 2020년 우리가 인구 총조사 같은 경우는 5년 단위로 하거든요. 그러면 2020년까지예요. 그러면 3년 전 거라는 거죠. 거의.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통계 결혼율이 5%라고 이렇게 글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제가 상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더 충격적이었어요. 전 더 많이 놀랐는데, 그래서 한번 데이터를 보면 지금 이게 이제 전체입니다. 남자 여자 합치게 되면 142만 명입니다. 142만 명이고, 그리고 여기에 항목을 보면 유배우, 그러니까 지금 배우자가 있는 거고, 사별, 배우자가 있었는데 배우자가 사별한 케이스, 그리고 이혼한 케이스, 미혼,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미혼이라는 거는 생애 미혼인 거죠. 한 번도 결혼 안 한,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여자 합치면 142만 명이고, 생애 미혼 같은 경우는 135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0에서 24세, 25에서 29세 요걸 통계를 했을 때 생애 미혼은 95.43%예요. 이분은 이제 5%라고 하셨는데 이제 뭐 반올림을 하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5%가 아니고 4.57입니다. 뭐 반올림하면 5% 맞긴 맞는데, 야, 4.57. 전국적으로 하면 이까지는 안 나오는데 서울이 심하다는 거는 제가 알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야, 이렇게 심한가? 좀 많이 놀라긴 했고, 또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분류를 하면 더 심각해요. 자, 일단 남자부터 보겠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20에서 24살, 25에서 29살을 합치면 68만 4천 명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배우, 사별, 이혼 빼고 생애 미혼은 66만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2만 명 정도, 2만 명 정도만 결혼한 적이 있고 나머지는 결혼한 적이 없는 거예요. 66만 명이. 이게 만 나이거든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는. 그러면 생애 미혼율은 얼마나 나오냐? 서울의 20대 97.07이 나옵니다. 그러면 혼인을 경험한 적이 있는 남자는 고작 2.93, 3%에 불과해요. 와, 진짜 심각하다. 그리고 이게 3년 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혼인 통계라든가 그리고 출산 관련되어서는 이게 이제 매년 매달 인구 동향이 통계청에서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2020년보다 2023년이 혼인하는 그 나이대가 늦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혼인도 줄어들었죠. 그러면 지금 상황은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거야. 심각한 거고, 물론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돈 모으고 하느라고 좀 늦을 수는 있어요. 남자들은 좀 늦더라도 뭐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여자들은 다르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출산이라는 부분 때문에 건강한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가급적이면 만으로 따졌을 때 27 전에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이를 가급적이면 28에 낳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이죠. 그리고 많은 국가들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에 살고 있는 여자들을 보니까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일단 여자의 학계가 73만 6천 명이에요. 그리고 유배우 사별 이혼을 뺀 생애 미혼 같은 경우는 69만 1천 명이에요. 그러면 73만 6천 중에 대략 4만 5천 명만 결혼한 적이 있고 나머지 69만 명은 결혼한 적이 없는 거야. 그러면 생애 미혼율 같은 경우는 20대가 93.91%가 나와요. 그리고 혼인 경험을 한 사람이 6.09예요. 6.09. 와, 진짜 6.09로 너무하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통계 같은 경우는 전국으로 나오니까 이것보다는 훨씬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서울만 떼어서 이렇게 보니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요초인데 야, 심각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30살만 넘으면 이제 싸움에서 진 게 마케이누라면서 까이죠. 놀림을 받고. 그러면 만약에 일본식으로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서울에 살고 있는 여자의 무려 94%가 마케이누예요. 마케이누. 진짜 이거는 야, 너무 심각하다. 너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3년이 더 지났으니까 거의 뭐 지금은 2020년도에는 6.09였다면 지금 만약에 올해 거 같은 경우면 뭐 5%대 도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진짜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댓글 일단 보겠습니다. 대다수가 여성을 비판하는 것을 금기시합니다.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 친구가 저에게 내가 친구니까 그런 여성 혐오 이야기를 받아주는 거지 남들한테 이야기하면 무시당하거나 처음 앉는다라고 하더군요. 아직까지는 분위기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익명성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의 생각을 가감없이 이야기하지만 아직은 오프라인에서 이런 이야기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이 부분이 아쉬워. 사실 이런 분위기를 만든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언론 미디어. 여기서 사실 어떻게 보면 포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영향력이 제일 커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과거에 비해서 영향력이 늘어났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공중파 그리고 메이저 신문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서는 제가 저번에도 이번에 2분기 학계 출산율 통계가 나온 이후에 그 다음날 사설들 분위기가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반적인 일간지 중에서는 세계일보만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경제지 중에서는 두 군데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언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자에 대한 비판은 전혀 하지 않아요. 이 문제의 본질은 여자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혐으로 몰리고 있어요. 여혐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좀 안타깝다. 지금 시시할 분위기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용자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식인이라는 분들 이런 분들이 소신껏 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거의 다 여성 기자입니다. 자기네 이득을 위해 저출산 문제는 여성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글을 적어주셨는데 저도 이런 기사를 보면 특히 헛소리 많이 하는 기사들 있잖아요. 멍멍이 소리 하는 기사들. 그런 기사들 딱 보면 남잔가 여잔가 보면 거의 대부분은 여자 기자예요. 그리고 이런 여자 기자들이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특히 이제 여자 기자들 같은 경우는 뭐 경력 단절, 독박 육아 이런 이야기를 쭉 쓰면서 결론은 뭐다? 여자를 지원해 줘야 된다. 재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런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요. 그런데 사실 이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혼인 감소와 저출산의 문제의 핵심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여자를 가장 비싼 가격에 사서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특히 여자 기자들 사실 어떻게 보면 데스크도 문제야. 데스크. 이 데스크가 사실상 대부분 다 보면 남자잖아요. 근데 그 데스크에서 이거를 통과시켜준다? 데스크는 남자가 많거든요. 결국은 제가 볼 때 언론 전체가 썩은 거야.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선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경제 문제다, 사회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은요, 제가 봤을 때 썩어도 너무 썩었어요. 네.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국제결혼이나 이빠이 추진하세요. 양성징병도 하고 애도 안 낳는데 군대를 보내야 문제가 해결되지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그 스윗한 기득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는 이제 군 인력 자체가 부족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긴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직 최종적인 결과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6월 달에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비군을 정예화를 하겠다 이런 검토 뉴스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실시를 안 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영상을 찍다가 보니까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7월 12일 날 기사를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현역과 예비군이 한 팀이 되어서 작전 임무 수행 능력을 높였다. 육군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작계 시행 훈련. 실제 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무기가 나오고 그리고 현역 장병 5,200명하고 예비군 2,200명이 참가해가지고 한 팀이 되어서 훈련을 한 거예요.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일단은 제가 볼 때 글 쓴 분 말씀처럼 양성징병을 해야죠. 대한민국 여자들이 애를 안 낳아서 지금 군 인력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종전을 한 게 아니에요. 휴전 중이에요. 휴전 중. 그러면 이렇게 남자를 계속적으로 갈아 넣으면 안 된다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젊은 청년들 중에서 탈조선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남자들한테 부담을 지우면 탈조한다는 사람 늘어나는 거예요. 양성징병으로 가고 양성징병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람이 없다면 뭐 이런 방안을 검토하는 게 맞는 거지. 양성징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남자들의 예비군을 현역과 같이 훈련을 띄고 정예화를 하겠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봐도 이거는 정말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대한민국 남자들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